무엇보다도 다른 상가주택하고 차별화된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 같아요.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피디님, 상가주택 지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글쎄요, 이 건축주분의 요구사항? 물론 이제 건축주분의 이제 요청사항도 되게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다른 상가주택하고 우리 집은 뭔가 차별화된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번 이렇게 상가주택을 지을 때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외관이나 내부에 이제 잘 보이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좀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 생활 속의 디테일한 거 뭐 이런 것까지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도 그런 작은 디테일들이 숨어 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보러 가보실까요? 자, 피디님 밑으로 가볼게요. 네. 이것도 한번 또 보여주고요. 디자인이 가치를 만든다. 세영의 트레이드 마크죠. 네. 여기 보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아, 어디서 봤죠? 전용 면적 22평. 아, 네. 약간 그 밀면서 들어가고. 네네네네. 이제 접이식 도어인데요. 이렇게 당겨도 되고요. 아, 그 다음에 이렇게 밀고 들어가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 상면동보다 조금 더 공간을 넓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신발장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서 그 밑에 하부에도 자주 신는 신발들 그런 것들을 이제 넣을 수 있게끔 띄어서 만들었고 밑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간접을 주었어요. 또 이쪽에는 거울을 달아놔서 나가실 때 옷 매무새나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이제 나가실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네, 들어가 볼게요. 피디님, 여기 들어오면서 입구부터 뭔가 특이한 게 있죠? 이 디자인 쪽으로 만든 건데 원래는 여기에 벽이 있었어요. 주방이 바로 보이면 이제 보기 싫어서 여기 뭔가 좀 막아달라고 하셨는데 그냥 다 막기에는 들어오면서 너무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반달 형식의 반원을 만들어서 이 사이에다가는 유리 파티션처럼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타일도 자세히 보시면 한 장을 가지고 다 자른 거예요. 조각조각. 이제 이렇게 아루를 지게 만든 거거든요. 약간 이것도 섬세한 디테일이죠? 네. 아, 네. 여기 이렇게 해놓으니까 확실히 답답하지 않네요. 네. 저희 세행에서는 주방, 거실, 복도 이런 쪽은 보통 도장으로 마감을 하고 있어요. 네. 이쪽도 지금 도장이고요. 하부는 타일이죠. 네네네. 네. 타일이요. 좀 이렇게 상하 반전되게 이쪽에 우측에 보시면 밑에는 화이트로 도장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 위에는 또 타일이고 조금 재미를 줬어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세영의 안방문 하면 다 이런. 네,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다른 것도 한번 또 보여드릴 거예요. 또 네. 기대해볼게요. 네네. 그래서 포켓도어를 이렇게 만들었고 일부러 손잡이를 없게끔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 안방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거실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여기 천장에 보면 높죠, 고가. 거실 천장은 높아야 한다. 거실 천장은 높아야 돼요. 주위 세대는요. 평범하지 않은 구조로 보일 수 있거든요. 저쪽에 이제 전기선도 보이시죠? 네, 전동 블라인더나 커튼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이쪽도 쭉 보시면 불이 들어오죠. 네. 그 커튼 박스 안에 이제 조명을 넣어놔서 커튼을 달았을 때 그 커튼에 비치는 그 조명. 은은한 효과. 네, 그게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그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서 보시면 약간 아치 형태의 라운드를 줬죠. 그러네요. 여기 되게 특이하게 디자인이 되네요. 네, 굉장히 세련돼 보일 거예요, 이게. 네. 우리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입구에 아치 형태의 그런 디자인을 넣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과 연상식이 되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라인 조명.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끔 나왔죠. 네. 아트월 쪽으로 이제 한번 볼게요. 무게감 있고 멋을 내기 위해서 바닥 타일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라운드로 만들어줬잖아요. 안방 들어가는 입구인데 날카롭게 모서리가 있으면 좀 위험하고 이게 다치지 않더라도 시각적으로도 좀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로 타일을 또 조각을 내서 감아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도 한번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복도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천장이 더 높죠, 여기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에어컨. 네, 에어컨 들어가는 자리만
이렇게 다운을 시켜서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높이게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공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주방 쪽으로 오시면 지금 냉장고장이 여기 하나잖아요. 네. 하나 더 있어요. 어디 있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아, 거기도 냉장고장이에요? 이게 이제 장으로 쓰실 수 있는 곳인데 이제 건축주분께서 냉장고 하나는 사신 지 얼마 안 돼서 사이즈나 뭐 이런 게 잘 안 맞으셨나 봐요.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다가 그럼 여기다가 문을 한번 달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저희가 문을 또 만들어 드렸죠. 숨겨진 냉장고. 네네네. 키 큰 장처럼 보일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드렸고 지금 좌측에 보시면 이 아일랜드 이 상판도 굉장히 길죠. 위에서는 조리하기가 편하잖아요. 넓으면. 네. 장도 양쪽으로 수납이 가능하게끔 만들었어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다 이제 수납장이거든요. 여기 약간 수납 천국이네요. 네, 조금 이제 앤틱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건축주분께서 이렇게 골드로 포인트 줬고 이렇게 수전도 골드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이제 싱크볼도 이렇게 깊게 만들어 드려서 설거지 하실 때 불이 튀기지 않게끔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상부장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네. 보통 저도 예전에는 이 간접 조명을 그냥 밑에다 T5를 달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조금만 밑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T5가 통째로 다 보여서 이쁘질 않더라고요. 상부장의 그 뒷부분 T5가 들어가는 쪽을 25mm 정도 홈을 파줬어요. 그래서 25mm 홈 파진 곳에다가 T5를 이렇게 매립시킨 거거든요. 아, 약간 이게 매립되어 있는 거구나. 네, 약간 반매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해봤고요. 이쪽에 보시면 베란다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열면 문이 하나 또 있죠. 그러네요? 이 문을 단 이유가 여기 보일러실이 있거든요. 안쪽에 이제 보조 주방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리를 할 경우에 이제 냄새가 이제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다음 소음도 그렇고 그런 걸 차단해주기 위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좀 우측에 보시면 콘센트가 하나 있죠. 네네네. 원래는 여기 콘센트가 없었는데 건축주분께서 여기다가 청소기를 놔두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따로 달아주신 거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달아드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좌측에도 좁은 공간이지만 이런 게 있으면 활용도 있게끔 쓰실 수 있으시잖아요. 선반 같은 게 많이 필요하니까 주방에서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금 이쪽 벽이 있죠. 네. 요거는 조금 이따 공개해 드릴게요. 왜 이렇게 됐는지. 구조가 왜 이렇게 됐는지. 네네네. 여기 싱크대 하부장, 여기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 반대편 쪽은 방이에요. 이쪽은 외벽이고요. 네네. 방에 넘어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여기도 이제 계단 밑에 방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 벽도 요 방에서 쓸모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드렸어요. 요 계단 밑에 공간이요? 네네네. 그럼 이제 한번 방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아까 제가 베란다에서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세요? 보조 주방. 여기가 보조 주방이고요. 네네. 여기가 붙박이장이에요. 붙박이를 외벽에 안 두려고. 네, 붙박이장이 외벽에 있으면 안 좋잖아요. 네, 곰팡이 때문에 안 좋죠. 네네네, 결로 때문에. 네. 그래서 이쪽에다가 붙박이장을 설치했고 이쪽에다가 보조 주방을 설치해서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어요. 원래는 그냥 민자였거든요. 되게 센스 있게 되게 지어놨네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각이 사선으로 져 있죠. 여기 약간 계단 밑이구나. 네, 여기 계단 밑인데 여기는 책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셔서 책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네. 그리고 방 바닥은 강마루예요. 그다음에 거실과 복도, 주방 이런 데는 전부 다 타일로 마감을 했거든요. 마감 분리대가 없죠. 보시면 네네네. 타일이 이 강마루보다 마감재 두께가 더 두꺼워요. 네. 타일이 더 두껍다는 거죠? 네, 타일이 더 두꺼워요. 마감을 했을 때. 네. 이 면과 이 면이 지금 1대1로 떨어지잖아요. 단차가 없네요. 단차가 전혀 없어요. 1대1로 떨어지고 다니면서도 전혀 거부감이 없거든요. 걸리지 않고. 네, 이게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살짝 정사를 줘서 이 부분 요만큼만 이렇게 경사를 준 게 아니라 저 멀리서부터 약간 경사를 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단차를 맞추신 거구나. 네. 재료 분리대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되게 디테일하네요. 네네. 그다음에 이쪽 맞은편 방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쪽이 이제 코너 방이에요. 그러네요. 네. 이쪽은 외벽이거든요. 외벽에 근데 네. 붙박이가 있네요, 여기는. 네, 외벽에 이렇게
붙박이장을 설치하면 안 되는데 건축주 분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외벽에다가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관리를 잘 할 테니 넣어달라 네, 하셔서 이제 넣어드렸는데 그 안쪽에 보시면 공기 그 숨구멍을 이제 곳곳에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만들어 드렸어요. 네. 하지만 어느 정도 환기를 좀 시켜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용하시면서. 이 숨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조금 결로가 덜 생기나요? 조금은 덜 생기는데 그래도 좀 안전하지는 않죠. 네. 추천은 드리지 않는다. 네. 거실 화장실 들어가 볼게요. 네. 오, 여기 되게 특이하네요, 여기도 구조가. 특이하죠. 네. 제가 매번 영상에서 언급을 하지만 구조가 달라야 돼요. 일단 시각적으로 뭔가 달라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좌측에 세면대를 이렇게 배치를 했고 이쪽도 라운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가운데 거울도 아치 형태로 만들어서 좀 특이하게 만들었고 유리 업체에서 좀 싫어해요. 막 이렇게 좀 특이한 걸 저희가 제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 저희 콘센트를 주로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콘센트를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콘센트도 이제 컬러를 블랙으로 맞춰서 이게 세면대도 블랙, 이렇게 블랙으로 포인트를 좀 줘봤어요. 되게 묵직하네요. 네. 그리고 이 수납할 공간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이 밑에 만들어드렸어요. 이게 다 장이거든요. 수납장. 수납장이 아래로 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변기 위에 이렇게 수납장을 또 별도로 설치를 해드려서 전혀 부족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샤워 부스거든요. 이렇게 홈을 파서 뭔가 올릴 수 있는 맞아요. 것들을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쪽 벽은 손을 댈 수 없는 벽이에요. 전기 배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묻혀 있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좀 아쉽죠. 개인적으로 네. 좀 넣어드리면 좋았을 텐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2번 단을 주고 있어요. 1차적으로 이 화장실 들어올 때 한 번, 여기 한 단이 져 있죠. 네. 그 다음에 화장실 들어와서 이제 샤워하는 곳에서 단을 한 번 더 줘요. 샤워실에서 이제 샤워를 할 때 이쪽 바닥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게끔. 왜냐면 이제 청소하기가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쵸.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죠. 섬세하네요, 정말. 네,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 보통 유가를 쓴 게 아니라 타일 삽입형 유가라고 해서 자연스럽죠. 더. 육가 되게 예쁘네요, 저는. 근데 저희도 지금 이런 유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길게 이렇게 돼 있는 유가도 있어요. 이렇게 타일 한 장을 쪼개지 않고 물매를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어요. 더 깔끔하게. 네네네, 그렇게도 가능했거든요. 근데 요게 물이 더 잘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안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이너스 몰딩하고 매립 조명, 커튼 박스. 네. 원래 이렇게 구성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건축주분께서 가운데 등을 좀 밝게 해달라고 하셔서 이런 등을 달아드렸고요. 마이너스 몰딩을 저희가 주로 썼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액자 몰딩을 매립을 해드렸어요. 건축주분께서 안방에 뭐 많이 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화장대도 이렇게 조그맣게 쓰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어요. 드레스룸이에요. 드레스룸이구나. 네네. 이 좌측은 시스템 목걸이고 우측은 붙박이장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 좌측은 외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을 추천을 해드려서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우측은 붙박이장으로 넣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안방에도 지금 또 붙박이장이 있잖아요. 네. 그쪽도 마찬가지로 외벽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네네. 네, 하지만은 넣어야 하신다면 관리를 좀 해주셔야, 신경을 써셔야, 계속 써주셔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쭉 들어가시다 보면 여기가 이제 안방 화장실이군요. 안방 화장실이에요. 여기는 또 안방 화장실이 좀 작아요. 골드로 좀 포인트를 드렸고요. 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샤워 겸 욕조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조적식 욕조도 만들어 드렸어요. 수건거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는 수건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 머리에 닿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 높게 설치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골드로 포인트로 만들어 드렸어요. 이제 끝이에요. 끝났어요. 마무리 부탁해요. 마무리요? 피디님,
이제 같이 한번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어떤 디테일을 좀 찾았어요? 네, 저는 네. 그 현관 옆에 아치 형태의 디자인? 네. 아들 방에 있는 그 구조적인 문제를 좀 장점으로 소화시킨 거? 네네네. 네, 그리고 안방 들어갈 때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코너를 준 거. 네네네. 이런 부분이 되게 디테일하고 섬세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디테일들이 집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시는 분도 만족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영상을 재밌게 시청해 주셨다면 여기 오른쪽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피디님, 네. 여기 아직 스티커도 다 안 된 뜨끈뜨끈한 곳이에요. 여기 다음 찍을 곳. 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우와, 여기 왜 이렇게 좋아요? 근데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장난 아니죠? 네. 근데 말을 해요, 말을. 아빠.